민재는 체육관 문을 밀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공기놀이 소리와 농구공이 바닥에 튀는 소리가 뒤섞인 익숙한 소음 속. 그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체육관 안은 황혼의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18세의 민재는 땀에 젖은 운동복 소매를 걷으며 농구공을 집어들었다. 방과 후 농구부 코치를 돕는 일은 그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준호가 함께였다. 19세의 준호는 키가 크고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강단 있는 눈빛이 매력적인 소년이었다. 그는 민재와 달리 농구부원이 아니었지만 코치의 부탁으로 체육관 정리와 장비 점검을 돕기 위해 자주 남았다. 민재는 준호가 가까이 있을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준호의 웃음소리. 손끝이 스치는 순간. 심지어 그의 숨소리까지도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민재야. 오늘 좀 늦게까지 도와줄 수 있지? 코치의 굵은 목소리가 체육관을 울렸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호를 힐끗 바라보았다. 준호는 이미 장비를 정리하며 농구공을 손으로 툭툭 치고 있었다. 준호 너도 괜찮지? 코치가 물었다. 네. 코치님. 저야 언제든지. 준호의 밝은 대답에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곧 어색함으로 바뀌었고 민재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코치가 떠난 후 체육관은 고요해졌다. 민재와 준호는 나란히 장비를 정리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너 진짜 농구 좋아하나 봐. 매일 여기 남아서 연습하고. 준호가 농구공을 던지며 말했다. 그냥 익숙한 거야.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 민재는 공을 받아 가볍게 드리블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다. 준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체육관 문이 닫히고 두 소녀는 창고로 들어갔다. 좁은 창고 안. 희미한 형광등 아래에서 장비를 정리하던 중 준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민재는 그의 침묵이 낯설었다. 왜? 뭐 잘못됐어? 민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내가 좀 이상한 말 해도 괜찮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준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깊고 어딘가 간절해 보였다. 뭔데? 그냥 말해. 민재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너 나 좋아해. 준호의 질문은 창고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순간 그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호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민재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게 뭐지? 준호가 왜 이런 말을? 민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뭐야? 갑자기. 농담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농담 아니야. 나 진심이야. 그 말은 민재의 세상을 뒤흔들었다. 그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창고의 희미한 빛 아래. 준호의 얼굴은 진지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이 감정, 이 떨림은 단순한 우정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체육관 문이 벌컥 열렸다. 민재, 준호, 아직 안 갔어. 코치의 목소리가 두 소년을 현실로 끌어당겼다. 민재는 급히 고개를 돌렸고,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장비를 내려놓았다. 네. 코치님. 거의 다 끝났어요. 준호가 외쳤다. 민재는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다. 준호의 고백은 끝나지 않은 질문처럼 그의 가슴에 남았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호를 다시 볼 때면 그의 심장은 또다시 요동칠 것이었다. 민재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준호를 좋아하는 걸까? 그 질문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교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고백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하필 나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학생들은 웃고 떠들며 복도를 지나갔고, 수업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교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준호를 마주칠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그를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의 가슴을 죄어왔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민재는 급식실에서 준호를 발견했다. 그는 친구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지만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가 살짝 굳었다. 민재는 고개를 돌리며 밥을 서둘러 먹었다. 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얘기해야 하나?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다. 방과 후 민재는 또다시 체육관으로 향했다. 코치가 부탁한 장비 정리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준호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구석은 준호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었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농구공을 손에 들고 가볍게 드리블하며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응. 민재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말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침묵은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어제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는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준호의 얼굴에는 어제의 진지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냥 놀랐어. 민재는 솔직하게 말했다. 너 진짜로 그런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 안어 좋아해. 진짜로. 그 말은 다시 한번 민재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이런 거 처음이라.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나도 처음이야. 그냥 너한테 솔직하고 싶었어. 그 순간 민재는 준호의 용기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지만 준호는 달랐다. 준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민재는 그런 준호를 보며 묘한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 그냥 천천히 생각해보자.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천천히.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 체육관 문이 열리며 코치와 다른 학생들이 들어왔다. 민재와 준호는 급히 일을 마무리하며 서로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준호를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고백. 모든 게 민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민재와 준호는 여전히 체육관에서 마주쳤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색함과 설렘 사이를 오갔다. 민재는 준호의 고백을 곱씹으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준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만약 내가 준호를 좋아한다면? 그 다음은 그는 한국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응, 그리고 친구들의 반응을 떠올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상상으로 가득했다. 한편 준호는 민재를 배려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민재가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재를 향해 있었다. 민재가 농구공을 던질 때, 장비를 정리할 때,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체육관을 나갈 때도 준호의 시선은 민재를 따라갔다. 어느 날, 체육관에서 일이 끝난 후, 준호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야.
잠깐 산책할래.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민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소녀는 학교 근처의 한적한 공원으로 향했다.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부드럽게 불어왔다. 민재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며 말했다. 너 언제부터 그랬어?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작년 여름. 내가 농구 연습하는 거 보고 그냥 끌렸어. 처음엔 나도 몰랐는데 점점 너 생각만 하게 되더라. 민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오래? 응. 근데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어제는 그냥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준호의 솔직함에 마음이 움직였다. 나 사실 무서워. 이런 거 우리한테 괜찮을까? 준호는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너랑 같이 있으면 그게 다 괜찮아질 것 같아.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다. 나 준호를 좋아해.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다시 한번 방해받았다. 공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급생이 그들을 불렀다. 야. 민재. 준호. 여기서 뭐해? 민재는 급히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준호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바꿨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민재를 향해 있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준호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며칠 뒤 민재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준호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체육관에서 일을 마친 후 그는 준호를 따로 불렀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해.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소녀는 체육관 뒤쪽의 조용한 벤치에 앉았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나 너 말 생각 많이 했어. 그리고 나도 너 좋아해. 그 말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진짜.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응. 근데 나 아직 무서워.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준호는 민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나도 무서워. 근데 우리 같이 있으면 다 괜찮을 거야. 천천히 가자. 민재는 준호의 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듯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민재와 준호가 공원에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민재랑 준호.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속삭임이 복도에 퍼졌다. 민재는 그 소문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준호를 찾아가 말했다. 소문 들었어. 우리 조심해야 할까? 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숨기고 싶지 않아. 근데 네가 불편하면 내가 더 조심할게. 민재는 준호의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도 숨기고 싶지 않아. 그날부터 민재와 준호는 조금씩 공개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친구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민재의 친구 중 한 명인 태연은 그를 따로 불러 말했다. 야, 너 준호랑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말 많아. 민재는 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난 준호 좋아해. 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문은 점점 더 퍼졌다. 민재와 준호는 학교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시작했다. 어떤 학생들은 그들을 피했고, 어떤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비웃었다. 민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준호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다. 괜찮아. 민재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준호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재는 준호의 눈에 숨겨진 상처를 보았다. 어느 날 민재는 집에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재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는 거지?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상한 말 하고 다닌다던데.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그는 결국 말을 돌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재야. 너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무슨 일이든 엄마한테 말해. 그 말에 민재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한편 준호는 자신의 집에서 더 큰 갈등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준호가 민재와 가까이 지내는 것을 알고 화를 냈다. 너, 그 애랑 뭐 하는 거야? 사람들 말 안 들려.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빠. 저 민재 좋아해요. 그게 잘못인가요? 아버지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만둬. 그런 거 우리 집안에서 용납 안 해.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제 마음 바꿀 수 없어요. 그날 밤 준호는 민재에게 전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나 괜찮을 거야. 근데 너도 괜찮아. 민재는 준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다. 응. 나도 괜찮아. 우리 같이 버티자. 두 소녀는 서로를 위로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큰 시련을 마주하고 있었다. 시련은 점점 더 커졌다. 학교에서는 민재와 준호를 향한 비난이 노골적으로 변했다. 급기야 체육관에서 누군가 그들의 사물함에 악의적인 낙서를 했다. 이상한 애들기라는 글씨가 붉은 마커로 쓰여 있었다. 민재는 그 낙서를 보고 숨이 막혔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너무 힘들어. 준호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힘들어. 근데 너 없으면 나 더 힘들 거야. 그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준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고마워. 너 때문에 나도 버틸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민재는 학교에서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멀리했고, 심지어 코치마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민재야, 요즘 좀 이상하다. 집중 좀 해. 코치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코치님. 하지만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민재를 위해 더 노력했다. 그는 민재를 웃게 만들기 위해 농구 연습 후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고, 공원에서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소소한 순간들은 세상의 비난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았다. 민재야, 우리 나중에 같이 서울에서 살까?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근데 너 요리할 줄 알아야 해. 두 소녀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다시 한번 깨졌다. 준호의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다. 그는 준호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너 지금 정신 차려. 아버지의 목소리는 체육관을 울렸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준호를 지키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끌려가며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준호가 아버지에게 끌려간 후 민재는 며칠 동안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매일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답이 없었다.
민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괜찮을까? 나 때문에. 그는 체육관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코치는 그의 상태를 눈치채고 말했다. 민재야. 무슨 일 있는 거지? 너 요즘 이상해. 민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코치님. 그냥 좀 힘들어요. 며칠 뒤 민재는 용기를 내어 준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며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다. 문이 열리고 준호의 어머니가 나왔다. 민재. 무슨 일이니? 준호. 괜찮아요.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준호의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 지금 방에 있어. 근데 좀 기다려줘. 지금 많이 혼란스러워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앞에서 기다렸다. 몇 분 뒤 준호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민재 준호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준호는 아버지와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준호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심지어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다. 준호는 울면서 말했다. 너 포기하고 싶지 않아. 민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너 포기 안 할 거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날 두 소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들은 세상의 비난과 시련을 이겨낼 방법을 찾기로 했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다. 민재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너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준호와 함께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준호는 서로를 지지하며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학교에서 여전히 시선을 받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고 친구들에게 당당히 자신의 감정을 밝혔다. 몇몇 친구들은 그들을 받아들였고 몇몇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민재와 준호는 서로가 있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체육관에서 함께 웃으며 농구를 했고 공원에서 별을 보며 꿈을 이야기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준호의 어머니는 조용히 그를 지지했다. 그녀는 민재를 집으로 초대해 밥을 먹이며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민재의 어머니도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두 소녀는 서로의 가족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 졸업식 날 민재와 준호는 체육관에서 마지막으로 농구공을 던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재야. 우리 여기서 시작했지. 준호가 말했다. 응.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체육관 문을 나서며 손을 잡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배웠다. 민재는 준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야.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두 소녀는 서로를 믿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시련보다 강했다.